1979년 12월 12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노재현은 1926년 마산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3기로 졸업했고 임관한 뒤 육군의 초대 포병 대대장을 지냈으며 6.25에 참전하기도 했었다. 그는 군생활 중 충무무공훈장까지 수여받기도 했었고 박정희 정권에서도 노재현은 군단장과 육군참모차장 등을 지내며 군인으로서 승승장구해왔다. 그리고 노재현은 국군 역사상 이례적인 진급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그가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는 1972년부터였다. 1972년 육군참모총장 자리에 유력했던 인물은 월남전의 영웅이라 불리던 최명신이었다. 하지만 최명신은 박정희의 삼선 개헌과 장기 집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박정희의 눈밖에 나고 말았고 이후 군에서 예편되었다. 그리하여 물망에 올랐던 노재현이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그는 3년간의 참모총장을 거쳐 1975년 합참의장, 1977년에는 국방부 장관에 연속해서 임명되는 이례적인 진급을 하게 되었다. 노재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2년 정도 지난 1979년 10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11.6이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고 전국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권력 지형은 크게 흔들렸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는 했지만 계엄하에서 사실상 권력의 실세는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그리고 11.6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전두환이었다. 권력의 실세로 부상한 전두환은 자신이 차관급 관료의 회의를 주재하는 등 월권 행위를 했고 이때 정승화는 전두환의 월권이 지나치다 싶어 전두환을 따로 불러 행동을 조심히 하라며 질책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정승화는 노재현에게도 몇 차례 전두환을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낼 것을 건의했지만 노재현은 번번이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러한 소식들이 전두환에게도 전해졌고 자신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전두환은 보안사의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과 내란방조죄라는 명분으로 정승화를 제거할 12.12라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12.12라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될 수 있도록 자신들과 함께할 하나회 세력들을 모았고 정승화 세력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정승화의 우호 세력인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등을 묶어놓아야 한다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마침내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계획대로 정승화의 세력,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등은 전두환이 마련한 요정에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친 전두환은 정승화를 연행하는 데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규하의 재가를 받으러 국무총리의 공관으로 향했다. 또한 허삼수와 우경윤 등은 전두환의 지시로 정승화를 연행하기 위해 참모총장의 공관으로 향했다. 그러나 정승화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말았고 이때 정승화의 공관에서 불과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노재현의 공관에 총격전의 소리는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의 총책임자였던 노재현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울리는 총소리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공관 뒤쪽에 있는 후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공관을 빠져나왔고 어느 곳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차량으로 피신하고 말았다. 한편 전두환은 정승화의 연행에 대한 최규하의 재가를 받으려 했지만 이 사안은 국방부 장관이 보고해야 될 사안이라며 버티게 되었고 결국 전두환은 재가를 받지 못했다. 재가를 받지 못한 전두환은 신군부 세력이 모여있는 경복궁 30경비단으로 돌아와 다음 작전을 신군부 세력과 상의하며 노재현의 위치를 파악해보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그 무렵 정승화가 연행되었다는 소식에 각자의 부대로 돌아간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등은 신군부에 맞서 만만치 않게 대항했고 그들 역시 노재현의 위치를 파악해보았지만 역시 연락이 닿질 않았다. 이후 전두환은
황영시, 유학성, 차규환, 백운택, 박희도 등과 한 번 더 정승화의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기 위해 최규하의 공간으로 향했고, 정승화의 연행은 전군의 뜻이라며 재가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최규하는 끝까지 노재현을 데려오라며 끝내 재가하지 않았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최규하의 재가를 받기가 어려워지자 노태우의 구사단 병력을 서울로 출동시켰고, 일공수를 출동시켜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장악하게 했다. 같은 시각 장태환 등의 인물들도 신군부에게 대항해 보았지만 군 내부 곳곳에 있었던 하나회 세력들로 인해 그들에게 대항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게 1979년 12월 12일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찾았던 노재현은 정승화가 연행된 지 3시간이 넘도록 서울 시내를 배회하다 자신의 가족들을 지인의 집에 머물게 한 채 자정이 되어갈 무렵 육군본부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제서야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육군본부에 모습을 드러낸 노재현은 일공수가 쳐들어올 수 있어 6번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에 미 8군 벙커로 자리를 옮겨 미국과 상황을 정리해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지자 다시 국방부로 자리를 옮겼다. 자정이 지난 시각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박희도의 일공수는 육군본부를 장악한 뒤 국방부까지 장악했고, 노재현은 이때 일공수의 병력에게 발견되어 전두환과 신군부가 모여있는 보안사령관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안사령관실로 이동한 노재현은 정승화 연행에 대한 결재 서류에 전두환의 요구에 따라 서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렵 노재현은 전두환과 신군부에 맞서던 장태환에게도 전화를 걸어 너는 왜 싸우려고만 하냐며 내 지시에만 따르면 된다는 말과 함께 이제 부대를 철수시키고 상황을 끝내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후 장태환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게 되었고, 장태환은 노재현의 그 전화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전했다.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 연락이 되지 않았던 노재현이 원망스러웠음을 전하기도 했다. 정승화가 연행된 지 11시간 만인 12월 13일 새벽 5시경 노재현은 전두환의 지시나 다름없는 말에 따라 정승화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기 위해 최규하의 공관으로 향했다. 이때에도 최규하는 정승화 연행은 불법이라며 재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노재현은 최규하에게 죄송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효력이 있던 없던 재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결국 최규하는 재가는 했지만 사후 재가라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결재 서류에 날짜 그리고 시간을 함께 적어 놓았다. 그렇게 12.12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계획대로 되었고, 그들은 이 한 장의 사진을 남겼다. 노재현은 12월 13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12.6 사건 연루 혐의로 정승화가 연행되었고, 이와 연관된 일부 장성 또한 구속되었으며, 새로운 육군 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 직에는 이희성이 임명되었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인 12월 14일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자연인으로 살던 노재현은 경제계로 옮겨 1981년부터 한국종합화학공업사장, 비료공업협회 이사장과 회장,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을 지냈다. 노재현은 오랜 시간 12.12에 관해서는 입을 열지 않다가 1993년 국정감사와 1996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12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12.12에 있어 무책임한 자세이지 않았냐는 질문에 노재현은 자신은 12.12가 전두환의 소행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괴한이나 김재규에 남아있는 세력의 소행이라 생각했음을 답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자신은 잠시 자리를 피해 있었고 그 시간이 조금 길어졌을 뿐 자신도 12.12에 있어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신이 결재 서류에 서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사퇴 수습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서명했음을 전한 바 있다. 1993년까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임기를 마친 뒤 그는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9년 93세의 나이로 노재현은 생을 다했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